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빛이 물든 자연 환경을 눈에 담기 위해 산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 숲에선 어떤 자연을 만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생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수리산 자연학교의 김현숙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이 시청자분들을 처음 만나시게 될 텐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수리산 자연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날씨가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그리고 가을 국화 향기. 문 앞만 나서게 되면 행복한 그런 가을입니다. 네, 그 수리산 자연학교가 1997년도에 처음으로 문을 열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처음에 1997년대는 환경자치시민이라는 단체로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했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저희가 수리산 자연학교한 이름으로 별도로 독립을 해서 2년 후부터는 따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환경 보존, 그리고 수리산 지키기 등등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뭐 아름다운 공동체 활동, 그런 실천 약속으로 다 모두 다 함께 모이게 되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생태 교실, 그다음에 습지 조사 및 축제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양서류 조사 및 대체 서식지 만들기, 수리산 환경 보호 및 초막골 지키기. 그 당시에는 초막골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숲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교육청이나 각 학교의 교사 연수,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위해식물 제거 작업으로 위해식물 제거 활동도 하게 됐고요. 그 외 많은 활동을 한 20년 이상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뭐 이름이라고 해서 학교긴 한데 뭐 단순히 교육만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과 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생태 교육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초등학생만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도 점점 그 시대에 맞게 처음에 아이들이 그래서 6세 7세, 8세 학교 가기 전에 그런 수업을 맡았고요. 지금은 또 3세까지 들어와요. 그다음에 요새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게 자연실험반이에요. 요즘 뭐 카더라 하잖아요. 뭐 물풀의 나무가 뭐 푸르게 물든데 과연 그럴까? 그럼 이제 물풀의 나무 아래 가서 물풀의 설명을 쫙 해주고 나서 잎을 따서 주기를 따서 그런 통 속에다 집어넣고 실험을 해봐요. 그랬더니 파랗게 물들어요. 그럼 애들이 어우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고는 이렇더라 하는 걸 하나씩 실험해보고 있는 그런 자연 실험반이 있고요. 요번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요번에 그것도 있고, 또 수리산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건 환경부에서 인증받고 있는 그런 활동도 저희 수업 시간이 있고요. 또 경기도 꿈의 학교를 해서 저희가 꽃으로 놀다 4년째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인증받고 있어요. 또 요번에 거기에서 3년째 교육을 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별도로 만들어가는 꿈, 그래서 그 벅스캐슬이라는 이름을 또 만들어서 지금 올해 활동하고 있고, 요번에 전시회 때 굉장히 활약을 할 거 사회도 볼 예정이에요. 너무너무 저희는 행복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키웠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팀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활동을 한다는 걸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요. 또 찾아가는 어린이 생태학교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그 수업도 있고, 어른 환경 교육하고 있는 그 수업도 또 하고 있고요. 또 초막골 가족을 위주로 가족,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힘든 팀, 다문화 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소개해주신 프로그램만 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가르쳐줬던 학생들이 또 직접 나와서 교육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정말 보람되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들의 참여 방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 이제 너무 다양하니까 일일이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수리산 자연학교 홈페이지 오면은 또 이제 거기 보면 아까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나는 청소년인데 모니터링 하고 싶다, 봉사활동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사이트가 다 있어요. 청소년 보호활동, 그 다음에 성인 그 환경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 숲 해설, 곤충 좋아하면 곤충반, 아까 실험 좋아하면 실험반으로 왼쪽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이트마다 다 있고요.
그러니까 초봄에 2월 중순쯤에 모집을 해서 3월 달부터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야지만 1년 과정. 만약에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싹이 터서 나고 꽃을 맺고 씨앗을 먹고 마지막 낙엽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수업을 해서 10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모든 수업은 거의 다 10회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만약에 가족끼리 하고 싶다 하는 거는 3회, 4회 물으세요. 그러면 보험하고 저희가 이제 3회나 2회 정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좋은 날 배정을 해드리고 또 만들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숲에서 자연물을 이용한 또 만들기 수업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럼 대체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연초에 다 준비를 하고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하고 있다 하고요. 밀리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모든 활동들이 또 다양한 곳에서도 일어나지만 이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많이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초막골 생태공원은 군포의 대표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초막골함은 저는 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이 살았어요. 지금은 좀 사라져서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맹꽁이가 기본으로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환경부 멸종 2급이고요. 또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2급 동식물 중에 하나인 왕은점 표범나비. 그 다음에 또 새올릭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도 또 황지 멸종위기종이고 그 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뭐 제주나방도 뭐 제주 표현은 제주나방, 꽃술 제주나방 같은 거. 그 다음에 태극무늬, 태극나방. 그 다음에 또 나방 중에서 엄청 큰 애가 있어요. 왕물결 나방 등등.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벌도 좋아해요. 벌 중에서도 안 보는 벌이 숫벌이 있거든요. 그건 잡아서 이렇게 막 윙 소리도 들려주고 하니까 어른하고 아이들이 쇼킹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 일부러 식재된 꽃 중에서 예쁜 꽃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수입종으로 심어놓은 억새들도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골 생태공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맹꽁이 터가 있고 올해는 꽃이 볼 수 있는 터를 만들고 내년에는 새를 볼 수 있는 물기를 터줘서 새를 언제 가도 벌써 새를 만들어주고 하나에 하나씩 뭔가를 터를 만들어주자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맹꽁이가 이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해서 저는 생태공원에서 사실 이 맹꽁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꽁이를 위한 습지가 조성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습지가 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재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초막골에서부터 옛날부터 맹꽁이는 정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막골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저희가 봤는데 그 당시에 울던 맹꽁이 소리도 안 들리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야 이렇게 줄어가지고 과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을 했고 다행히도 근데 올해 이제 그 초막골 과장님이 이 맹꽁이들 생태를 많이 해주시고 시청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셨나 봐요.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그 습지가 너무 추운 곳이에요. 맹꽁이는 그런 곳 습속에서는 안 살아요. 그래서 풀을 많이 깎아주고 제가 또 제안한 바가 사실 맹꽁이들은 사람하고 좀 가까이 있어요. 두엄 같은 데다 따뜻한 지역에 살고 물도 얕은 곳에다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풀을 깎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얕게 조성해서 한 5월 전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시로 보게 해주고 산란철이나 알을 낳았을 때는 거기를 막아서 여기는 맹꽁이가 살고 있는 터입니다 하고 알려주면서 하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또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모니터링 해보니까 맹꽁이 수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행히.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이 지금쯤이면 지금 맹꽁이가 사실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꼴이 겨우 나오고 된 올챙이들이 떠보니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늦지 않았나 해서 이제 자문을 또 다른 분 아주 좀 유명하신 분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올해 신기하게도 맹꽁이들이 그렇게 좀 늦게까지 있는 맹꽁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때만은 많이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잘 보기가 좀 힘들어요. 맹꽁이 특성상. 그 이제 멸종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로 잘 서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맹꽁이는 오히려 사람들이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그렇죠. 잘 서식한다니까 약간 의외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맹꽁이들이 좀 늦게 지금 더 성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모니터링 결과 개체 수는 요즘에 올해 좀 확실히 좀 많이 늘었나요? 네,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많이 늘고 저는 비 오는 날 저희 둥범이 2개가 옛날부터 살고 있던 둥범이라고 있어요. 삼각둥범이로 저희가 이름 지었는데 거기 가서 비 오는 날 우산 속을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수컷이 막 오더니 암컷이 오는 현장도 제가 찍었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못 봐서 슬펐고, 또 만들어 놓은 대체서식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골이 한 9개 정도 파 있는데 한 5개까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뜨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얘가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팀들하고 너무너무 좀 행복했어요. 드디어 얘가 자리를 잡는구나 하고. 예. 분포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예. 이 맹꽁이 개체수를 보존하고 증식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예. 하셨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뭐 따뜻한 곳에서 주로 자란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네. 맹꽁이 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맹꽁이는 너무 숲이 우거지면 못 살아요. 차라리 숲이 우거지면 뱀이 많이 있어가지고 뱀이개를 잡아먹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얕은 지대, 초지대에다가 주변에 풀베기, 그 다음에 물길 깊이 조절하기 너무 깊은 곳에는 얘가 못 살아요. 또 큰 트럭이 지나간 바퀴에도 얘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물이 마르면 못 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따뜻한 온도가 관건이라서 온도만 좀 28도에 32도 정도, 33도 정도만 해주면 일주일만 해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조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순환 관리, 물이 또 썩었거나 거기가 해성이 안 되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죽게 되니까 그것도 조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개체수 보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서 보고, 환경 너무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펜스를 쳐준다든가 등등 아까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지금 생각하고 의견 나누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맹꽁이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네. 또 대표님께서도 현재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특히 가을에 수리산 숲 체험을 간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풍경이나 그런 네. 환경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네. 뭐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가서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정말 꽃잔치, 생물잔치예요. 정말 많은 생물이 살고 있고, 맨 처음에 들어서면서 꽃을 이제 많이 심어 놓으니까 벌도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벌도 아까 통 같은 거 베이지 않게 통으로 잡아가지고 벌 소리도 들어보고 함부로 만지지만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물가 쪽에 버들잎에 있는 아까 수소곤충, 그 다음에 양서류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연꽃돈으로 올라가면서 아까 연꽃들 보고 거기 보니까 요즘 또 메뚜기, 방학개비, 사마귀 엄청 좋아해요. 그거 배서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풀밭 초지대에서 아까 아이들하고 앉아서 바람, 가을 아이들 너무 그래요. 눈을 감고 야, 물소리 들어보자. 그렇기도 하고, 바람소리 들어보자. 그리고 새소리도 들어보자. 잔디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왜냐면 아이들은 가는 방향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어떠니? 얘가 뭐해? 자꾸 이제 의도해서 질문을 해요. 어머, 나비가 어떻게 날러? 다리는 어디 있니?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되게 즐기기도 하고요. 자기가 한 바퀴 도는 거하고 그 숲 해설가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도는 거하고 정말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전문가하고 한번 그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봐요. 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은 게 네.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는지 네, 그냥 걸어가면 모르는데 네, 이 생명체가 뭔지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렇게 해설가와 함께 다니지 않고 한번 했던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네. 이런 숲 체험을 즐기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간단한 숲 체험이지만 또 막상 준비 없이 가면 예상치 못한 사고 같은 것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숲 체험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아무리 즐거워도 모기가 물면 좀 괴롭거든요. 일단은 모기 퇴치용을 뿌리고 가거나 밴드를 붙이고 가거나 혹은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을 들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좀 더워도 얇은 깃발, 이렇게 나무에 긁히거나 하니까 얇은 깃발 들고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한 물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산책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원한 물 정도. 그리고 좀 더 더한다면 자연 간식, 귤이나 오이, 뭐 이렇게 뭐 감자, 고구마 찐 거 살짝 갖고 가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즐겁게 보려면 채집통이라고 있어요. 얘를 잡아가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날아다니는 건 채집해서 보려고 하는 통이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좀 더 욕심을 내면 룻배라고 있어요. 돋보기보다 좀 더 잘 보이는 건데 10배 정도 속도, 룻배 정도 하나 들고 가서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또 이제 개인 돗자리 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들고 가면 정말 행복한 그런 숲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 보따리 챙겨가면 네. 더 숲을 재밌게 그렇죠. 즐길 수 있을 예, 것 예. 같네요. 하나부터. 네. 뭐 이번엔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예, 드려볼까 예, 하는데 예. 대표님께서는 현재 수리산 자연학교의 대표로서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상당히 앞장서고 계신데 예. 이런 환경운동에 몸담게 된 계기가 좀 어떤 게 있나요? 예. 처음에는 제가 그 야생화 팀하고 야생화를 찍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야생화도 찍고 하는데 어느 날 그때 소각장 운동하는 팀하고 어떤 팀하고 해서 뭉치자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뭉쳐서 우리 어차피 뭉친 김에 자연도 공부하고 생태도 공부하고 숲 공부하자고 저희가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뭉친 다음에 우리 좋은 일 좀 한번 해볼까? 우리 숲 아이들을 위해서 숲 공부하자고 토요 숲 생태 교실 열었어요. 무료로. 열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첫 번째는 이제 조끼를 탁 착용하고 수리산 산림욕장에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계기로 사람들이 그걸 본 뒤에 이제 학교에서도 의뢰가 온 거예요. 저희 이제 학생들인데 우리 숲 체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희는 너무 좋죠. 그때부터 아주 작지만 돈을 받게 되니까 일단은 저희는 행복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에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도 아까 숲 생태인데 책으로만 배우지 말고 숲에서 힐링하면서 공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게 되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숲 체험을 하라. 그래서 의뢰해서 오게 됐고 그 뒤가 그게 시발점이 된 거고 그 뒤로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숲 체험도 활동 저 있을 때는 그 숲해설사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막 뛰다가 어느 날 이게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자격증이 생기면서 숲해설사 또 자격증도 분화되더라고요. 뭐 유아체험교실, 숲해설사, 그다음에 뭐 힐링 모두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따다가 이 자연의 대세를 또 안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취미로 시작했던 활동이 지금 상당히 그렇지. 큰 보람을 느끼시고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 군포는 대체로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아직도 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환경 지킴이로서 네. 대표님이 군포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 군포시 일단은 제가 옛날에 좀 마음 아팠던 게 사실 맹꽁이는 멸종위기종이고 보호해야 될 거니까 알아서 지켜주더라고 얘기하면요. 법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저희가 두꺼비가 엄청 많은 반월호수공원 그 맞은편에 두꺼비 논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5월 달쯤 되면 두꺼비가 자라가지고 이제 성체가 되면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 많은 두꺼비들이 그 도로 하나를 두고서 로드킬 당하는데 막 50마리, 100마리가 도로에 깔려서 죽어 있어서 시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보호종이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청소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시민들하고 거기서 피켓 들고 막 지금 써붙인 거 있어요. 우리 맹꽁이 로드킬 당하는 걸 보호합시다 하고 막 들었는데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더 낮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리 얘가 이제 환경부 보호종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생물이고 보호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래요. 자연이라는 게 사실은 가지 않아야 되고 멀리서 지켜봐야 되고 건들지 않아야 돼야지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한번 저희가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가보면은 막 한 번 알려주고 보여주잖아요. 거기 잡으러 오면 막 통 들고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이게 과연 생태 수업인가 이렇게 좀 가슴 아플 때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 얘들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요. 너 같은 경우 너 엄마 아빠 떼어놓고 너 데리고 가면 좋겠냐면 그때는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좀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 만약에 네가 데리고 와서 띄워놓으면 넌 좋으냐. 우리 놔주고 가고 다시 와서 더 많은 애들 지켜보자 하니까 요즘 또 교육이 중요한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이 놔주고 도토리 같은 것도 또 막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니까 지금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 자리에서 팽이 돌리기 놀다가 놓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자꾸 얘기하고 말해주고 하는 게 예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더욱 많이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수업도 해주면서 교육도 해줄 생각이에요. 네. 네. 제가 직접 초막골 생태공원을 지금 걷진 않았지만 네. 대표님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네.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송을 보면서 또 많이 네. 배웠을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얘기 들으셨나요? 처음 하는 거라 좀 약간 좀 그랬는데 실제로 저를 만나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여기 가둬놓으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자연은 저희가 지킬수록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하나를 지켜주면 두 개가 오고 둘을 지켜주면 셋이 옵니다. 자, 자연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킬 때 그 자연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소중한 자연, 환경 지켜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숲으로 놀러 오되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은 축제의 계절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상심이 클 양돈 농가 종사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수습되길 바라면서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